그러면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교육 대전환이죠. 교육 대전환인 거예요. 예? 이 생태계는 단순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건 문명의 변화고 문화의 변화인 겁니다. 농업사의 문명하고 산업사의 문명이 전혀 다르잖아요. 예? 농업사의 그러니까 문화하고 산업사의 문화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런 거대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냐면 사람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 조선시대 때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이 지금에 와서 지금 살아가 해보세요. 적응을 할 수 있겠나. 적응 못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런 그림 보여줬죠. 생태계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생태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회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제도들, 시스템들. 그 다음에 사람이 받게 되니까 교육도 그러니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니까 문화가 달라지는 거죠.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생태계는 어떤 걸 했었습니까요? 제가 이타자리,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만들어줌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만드는 이러한 가치관을 요구한다 했잖아요. 경쟁보다는 협력, 자유보다는 자율성, 이런 걸 했잖아요. 왜?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돈벌이하는 방식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플랫폼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미래차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라는 그러니까는 디지털 생태계인데, 둘 다 그러니까는 플랫폼을 지향하는 겁니다. 둘 다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이 미래차 생태계를 한번 봐보세요. 미래차 생태계와 관련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것이 친환경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필요하고 자율주행차, 차량 공유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미래차의 겉에 우리가 모습들이라 했잖아요. 이걸 지원해주는 소위 주변 환경, 기술 환경이 뭡니까요?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자동차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OS라든가 우리가 스마트폰에 필요한 OS가 있고 PC에 필요한 OS가 있고 다 틀리듯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술로서 2차 전지, 전기차니까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통신, 5G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주변 기술 환경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이걸 다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미국은 이거 다 갖고 있잖아요. 단지 뭐냐면 자기들이 생산하는 게 낫냐? 아니면 외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수입해서 쓰는 게 낫냐? 이걸 따지다 보니까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뿐이죠. 그렇죠? 미국이 반도체를 못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2차 전지 못 만듭니까? 5G 저기 못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우리가 뭐 많이 씁니까? 반도체, 2차 전지, 5G 이 주로 밑에 부분들이죠. 밑에 부분들이잖아요. 예? 자동차 OS 같은 이런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 취약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가고 있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사람, 오른쪽에 있는 거, 네오박스에 있는 거. 이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이라 이거입니다.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과거의 산업사회 때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이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생태계에서는요. 예?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디지털 생태계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산업사회 생태계하고요. 근데 미국조차도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이 버림을 받듯이 미국의 교육 시스템도 산업사회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는 이 플랫폼을 제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못 만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플랫폼 생태계와 더불어가지고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생태계에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뒤처진 반면에. 그러면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도 이런 그러니까 새로운 신수익 사업을 지지부진한 이유가 바로 사람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구글의 맨 밑에 쪽에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오퍼레이팅 인컴, 가로 안에 있는 수준은 로스, 영업 손실입니다. 영업 손실이, 그러니까 얻어 배출 부분을 보게 되면 신수익 사업들인데 다 마이너스잖아요. 가로로 되어 있잖아.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십억 달러씩.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그러니까 놓여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대충 이제 그 방향은 알고 있는 거야. 그 어떤 겁니까, 대개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진 사람이 된다. 왜 흥미를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플랫폼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라고. 좋은 아이디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만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자기 그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기술 변화에 관심도 갖게 되죠.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으면은 거기서 진행되는 기술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흥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흥미가 있어야 되느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려면은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 능동적인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혼자서 어떤 문제를 찾아냈어요. 찾아낸 다음에 그 문제를 혼자서 해결을 못한다 이거예요. 대부분 문제들은요. 왜? 여러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다 갖추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협업 역량을 찾아요. 혼자 잘하는 놈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협동을 해가지고 이걸 해결하려면은, 소위 사업화를 하려면요. 일단 연결을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소통이죠. 소통 역량. 예? 그 다음에 뭡니까요? 소통이 되려면 뭐예요? 공감 역량이 있어야 되죠. 지 혼자만 챙기겠다. 산업사에서는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은 이 플랫폼 생태계에서는 환영 못 받습니다. 환영 못 받아요. 예? 같이 이익을 공유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만이 같이 일을 하겠다고 하고 또 협력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협력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걸 적극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어디서? 디지털상에서 찾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국 사람으로 국한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하고 그러니까 손잡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 겁니다. 예? 구글이 얘네들은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원래 서양의 학문이라는 게 굉장히 귀납법적이잖아요.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채용을 한 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는 거기서 나온 결론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 나온 거하고 좋은 인재하고 상관성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야. 학점 좋은 애라고 해가지고 좋은 직원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뭐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보니까 이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는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는 learn new stuff 그랬죠.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는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팀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디지털 생태계는 디지털 재화에서는 아이디어가 과거 산업사회 때는요. 자본이 가장 중요했었어요. 자본이. 근데 경제학 체계에 우리가 3대 생산 요소라고 하거든요. 자본, 노동, 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돈은 얼마든지 있어. 아이디어만, 좋은 아이디어, 사업 아이디어 있고 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하게 되면 돈들은 얼마든지 와서 붙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것이잖아요. 기존에 없던 거잖아요. 기존에 없던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건 누가 더 잘 찾아내? 흥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만이 기존에 없던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걸 찾아낼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은 맨날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을 경제학 책에서는요.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공간에다가 다 그러니까 모아놓고 일시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사가 슈퍼바이저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슈퍼바이저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감시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우리가 영어로 슈퍼바이저를 하잖아요. 상사를.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제학에서 기존의 산업사에서는요. 노동이라는 것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굉장히 자기의 그러니까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소위 말해서 효용을 마이너스 시키는, 줄이는 이런 걸로 우리가 규정을 해요. 그 반대급부로 임금이란 돈을 그러니까 받는 걸로, 돈을 받으면 기분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거 맞바꾸는 걸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다고요. 산업사에서 노동이라는 것은요, 하기 싫은 일인 거야.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거야. 필요가 없어요. 왜?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아내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기존에 있는 문제는 인공지능이 다 해결하는데, 예? 기존에 있었던 거는요. 새로운 걸 찾아내야 돼.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뭘 하고 앉았어요?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답을 찾아내는 걸 이거 교육시키고 앉았단 말이에요. 선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못 켜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는 연결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감 역량이 있어야 돼. 공감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과거 산업사회 때는요, 혼자만 잘했으면 된 거야.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자기만 열심히 하고, 자기만 성실하고 그러면 됐던 거야. 근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풀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좋든 싫든 간에. 예?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요? 친구를 밟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는 친구가 그러니까 낙오가 돼야지만이 내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식의 교육인 거잖아요.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노동도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